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을 리뷰하는 오프 더 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투자 전략팀의 황산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드디어 이제 간만에 한 주를 쫙 둘러보면서 맞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번 주엔 너무 이벤트가 많아서 또 문제예요. 너무 핵심적인 이벤트가 좀 많았잖아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훑어보자면은 그동안에 우려가 있었던 관세도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중동에 가서 또 영업도 하고 이런 맞습니다. 결과들이 막 나오면서 증시도 같이 이렇게 좀 반응을 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 좀 다음 주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림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안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약간은 좀 늘 비관론적이니까 반대로 뭐가 몇 생각하시죠. 개 보이긴 합니다 사실 약간 반응을 생각만치 안 하는구나 약간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점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5월 8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 날로 넘어가 보면은 또 이날에는 또 되게 핵심적인 그 이벤트가 네. 나왔는데 또 5월 FOMC 결과가 나온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동결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또 이날 지난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발표도 하면서 이 가장 두 개의 큰 핵심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주시면 설명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FOMC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막 크게 막 시장이 반응했던 것 같진 않아요. 이게 FOMC에서도 나왔던 메시지가 여기 wait and see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는 좀 모니터링 해보자. 또는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지만은 관세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동결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4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했던 발언들 그대로 이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OMC 이후로 이제 6월 FOMC도 있단 말이에요. 6월 FOMC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연준 위원들이 또 발언을 하잖아요. 또 그런 걸 또 흐름을 보니까 일단은 FOMC 직후에는 일단 6월도 관망세를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관세가 아직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주말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이제 유지하자, 지켜보자 이랬는데 이제 정확한 관세 협상에 대한 수치가 나오고 한 이후에 쿠글러 연준 이사가 한 얘기가 생각보다 물가 영향이 좀 덜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협상이면은 라고 말을 했지만은 통화 정책 완화도 굳이 해야 되는가?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걸 보고 그런데 관세가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90일 유예라는 협상 기간도 있고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장 관세에 대한 그런 큰 우려가 사라졌으니까 경기 측면에서도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으니까 연준은 좀 더 한층 견고해진 그런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동결을 결정한 거죠. 매파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스탠스 유지를 하고 있어서 통화 정책적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경계심이 많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좀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하드 데이터 단에서도 좀 되게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는 시그널이 안 보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물가도 어제 잘 나왔고요. 컨센을 하회하면서 이렇게 막 큰 우려가 없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경기에 대한 그런 소프트 데이터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1월부터 3월 그리고 4월까지의 관세 노이즈가 당장 물가에 반영이 될까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이슈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중국에서 산 제품을 산다고 치면은 중국에서 발송을 해요. 물품을. 뭐 얼마나 걸릴까요? 배로 오는 데까지. 한 달?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요? 2, 3개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판단을 해서 중국에서 물품이 출발을 한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양이 도착을 해서 시장 영향을 미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시장
뭐 해외 IB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도 한 6월, 7월 정도를 이제 물가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핫데이터 단에서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관세도 아직 협상이 다 안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경계를 유지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연준 입장에서는 당장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은 더 동결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보여주셨네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물가를 내리고 금리 내리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좀 경계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막 굳이 막 이렇게 좋은 시장 분위기에 초치는 것 같긴 하지만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금리도 사실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금리가 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관세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강도가 내려갔지만은 금리는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것만 문제는 아니지만은 뭐 감세나 재정적 이슈도 이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제 저번 주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를 보시면 네, 그렇죠. 주간 변동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보면은 이게 흐름이 안 보이는데 주 단위로 보면은 분명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완화가 되는데 금리가 왜 올라가지? 라는 의문으로 이제 모든 문제들을 또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이 길어졌는데 네, 이제 5월 9일로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 9일로 가면은 이제 이때부터 영국 무역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좀 협상 기조로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전을 보였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관세에 따른 시장의 환호가 이때부터 이제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부터 상승을 하면서 네. 그랬었잖아요. 랠리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뭐 궁금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방송이었나요? 그때 그 기업들 실적 단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기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았냐를 좀 언급을 했는데, 여기 그 크리스피 크림에서 그거를 또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채원 씨의 인사이트가 맞았다. 네. 라는 거를 굳이 이렇게 강조를 잘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했다.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사실 이렇게 좋은 시장의 센티 속에서 잘 또 기업 단에 들여다보면은 조금 실적 단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보였던 기업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크리스피 크림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되게 진하게 하이라이트 돼 있는데 그럼요. 이 크리스피 크림을 이렇게 마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네. 크리스피 크림 그쵸, 보시면은 내용 자체가 좀 경기 침체를 우려를 반영한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보시면은 비슷하게 어펌 같은 경우도 이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강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단 사실 이게 늘 전략 쪽에서 이게 나오는 부분들은 탑다운이 먼저냐 바텀이 먼저냐가 좀 중요한, 좀 이렇게 토론을 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탑다운 매크로 지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경기에 확산이 되는 거랑 바텀업처럼 기업 단에서부터 올라와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랑 과연 어떤 부분이 더 먼저 봐야 되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바텀업 단의 어프로치도 매크로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경기 선행 지표로 쓰이는 뭐 ISM 제조업 지수, 아니면은 뭐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아니면 컨퍼런스 보드, 이런 부분들을 조사 대상이 누굴까요? 기업이죠. 오너들? 네. 기업 PMI는 기업의 이제 공급 관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기업한테 서베이를 하는 거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고 좀 센싱을 할 수 있으면은 한 발 더 앞서서 매크로 지표보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채원 씨가 되게 좀 이렇게 예민하게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겉보기에도 물가도 잘 잡히고 분위기 좋은데 하나하나 기업들이 깨지고 있네, 우려를 발표를 하네,
그러면 이제 나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원 씨는 그러면은 숏을 어떤 부분에서 경기 침 소비자 경기 침체에 베팅을 하실 건가요, 그럼 혹시? 아니요, 근데 저는 네. 그 뭐지 하드 데이터 단이나 그 실질적인 지표 단에서 확 경기가 꺾였다는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숏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래요. 근데 이게 선행 하고 지표로 이제 활용이 되는 기업 쪽 측면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거 투자자 성향마다 베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현재 상황에 잘 맞춰서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베팅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부적인 기업의 이슈들도 합쳐서 본다면 하나의 큰 흐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저희도 또 시황을 쓸 때 뒷페이지를 단순 종목을 피킹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나름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을 만한 기업들을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피 크림 같은 그런 기업들도 넣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성향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네, 저희 쓸 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써보자. 왜냐하면은 개별 이슈는 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좀 뭐 크리스피 크림 같이 소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쓰면은 매크로적인 그런 방향성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저희 시황은 그렇습니다. 잘 종목 피킹이 엣지이기 때문에 네. 나름의 깨알 홍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로 넘어가 보면은 이날은 또 그냥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대기를 하면서 관망세를 좀 보였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날 좀 더 보면은 좋을 만한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그쵸. 이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다들 뭐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던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위원들이 막 여러 연설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왔었던 하루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관세를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연준 의원분들이 여기 시황 자료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매파적인 성향의 누구누구, 이제 도비시한 성향의 누구누구 이런 게 항상 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도비시하고 어떤 분은 매파적인 게 어떤 이유로 이제 나뉘게 된 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진보랑 보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설명을 원하시는 그런 건 설명이 다른 배경 이유가, 지식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연준의 그런 금리 결정은 총 12명의 그런 연준의 위원들이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7분이 이제 연준 이사회, 그러니까 파월 의장부터 해서 이제 제퍼슨 부의장, 그리고 5명의 연준 이사들이 총 7명이 고정 멤버고요. 그다음에 5명은 약간 뭐 비유가 그렇게 하지 말고 게스트 멤버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사회가 있고 12개의 지역 연은이 있어요. 지역 연준에 각각의 총재들이 있잖아요. 12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총 12명이 투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연은 그러니까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투표를 하고, 그 매년 이제 그 구성을 하는 연준 그 투표단들이 그거에 따라서 좀 성향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뭐 A, B, C, D, E 이렇게 있었으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A, E, C,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은 고정이세요. 그 뉴욕 연은 총재님은 고정이세요. 그분은 워낙 영향력이 크셔가지고 윌리엄스 총재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고정 멤버시고, 그러니까 총 8명이 고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4분이 이제 남은 11개의 연준 그 지역 연은에서 돌아가면서 투표를 하시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좀 더 매파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성향 자체가. 그 뭐 굴수비 총재 같은 분은 이제 좀 도비시한 그런 사이드에 계신 분이고, 뭐 무살렘 총재 같은 분이 좀 중도 매파적인 성향이시라서 뭐 총 4분의 스탠스가 갈리는 부분들이 작년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그 영향력이 있다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사급들이 얘기하는 것도 세고, 그리고 당연히 파월 의장님은 제일 세고, 그쵸. 그리고 12명의 지역 연원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뭐 페이크는 아니지만은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분들이 계시다. 실제로 이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일정이 되게 많으세요.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번씩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연준 위원분들이 괜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그 강도가 다 정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본 같은 걸 다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로도 하거든요. 실제로 금리를 이제 조정을 하면은 경기 충격도 강해지고 또 다시 올리기도 힘들잖아요. 내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내러티브로 하는 거는 좀 더 캐주얼하니까 내러티브로 많이 이제 현재 경기를 좀 쿨 다운 시키거나 부양시키기도 해요. 파월 풋과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 연은 총재가 언제 발언하는지도 뭐 investing.com인가요? 네, 그런 맞습니다. 데에서 네.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베스팅닷컴이나 뭐 트레이딩뷰나 이런 요새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포스탁 뭐 이런 데 사이트에도 이제 스케줄 보면은 누구누구 발언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현재 멤버인지는 12명 멤버가 누군지는 알면 좋죠. 그렇죠. 네. 이분들 발언을 더 무게로 두면 좋으니까. 네, 좋은 역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이제 엄청난 날이죠. 이 날이 미중 무역 협상에 드디어 이제 역시 테슬라 많이 올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환호를 하신 날이죠. 미중 네. 무역 협상이 이제 있었던 날이죠. 네, 그래서 증시도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저는 저번에 뭐 그 해주 대회에서도 그렇고 좀 방어적으로 가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사실. 아, 진짜요? 제가 산 것들은 잘 안 오르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웃었습니다. 네. 그냥 보통 이제 M7이랑 빅테크나 아니면은 무역에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올랐으니까, 네, 뭐 많이 올랐겠죠. 부러우시죠? 네. 많이 올랐겠죠. 뭐. 네. 그래서 뭐 부러우시겠지만 이제 배가 아프시겠지만 이날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떤 업종에 좀 수혜를 많이 받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미중 협상은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를 내렸잖아요.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관세만 보자면은 이제 펜타닐 때문에 부과된 20%와 그다음에 4월 2일 날 해방이 날 때 부과된 보편관세 10%, 총 30%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90일 유예되는 관세가 남은 24%가 유예가 된 상황이고요. 중국은 10% 부과 또 24% 유예. 90일 동안의 협상에 따라서 이제 24%를 부과할지 말지를 정한다는 딱 지금 상황인데, 이제 그 외에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게 그 백악관에서 이 관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정리를 한 그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총 5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황에 적어놨는데, 협상, 제가 적은 거는 성공적이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펜타닐도 중국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 이유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는 협상이 어떤 협상이 갈 것이냐. 관세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부결되면은 관세가 올라가는 거고, 협상 잘 되면은 관세 내리는 건데, 뭘로 협상을 할 거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중국이 이걸 예민하게 반응을 할지 아니면 협상이 잘 될지를 각자의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협상의 소재가 뭔가를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은 아직, 베센스 장관이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중국이 미국에 디플레를 수출한다. 그러니까 저가형 상품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무역 불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나왔던 말들이 미국 기업들을 위한 중국 시장 개방이 나설 것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폐쇄적인 시장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여라. 미국 기업이 진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가 있을까요? 어떤 중국이 못 쓰는 게 하나 있잖아요. 중국이 못 쓰는 거? 유튜브. 아.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미국의 빅테크 이런 건 못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 시장 개방이라는 의미가 뭐 그 외에 다양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 A라는 그 12억 명이 있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게 목표 1이고 목표 2를 보자면은 이제 뒤에 언급한 게 굳이 과거 협상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그 보도 자료에 이제 트럼프 1기 시절에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했던 거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빠그라졌다라고 이제 얘네가 써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 협상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1단계 무역 협상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2천억 달러 규모를 사겠다고 했었거든요. 농산물 이런 제품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요 협상 포인트 두 번째는 중국이 얼마나 많은 미국산 제품을 사갈 것인가가 이제 협상 포인트가 되겠죠. 농산물은 당연히 사가야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원래 사가야 되는데 안 사가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중국이 시장을 개방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사갈 것인가가 좀 이제 향후 협상을 좀 가를 수 있는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베센트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 시장의 변화, 체제 변화,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내수 중심의 국가로 바뀌는 체제 변화를 이제 얼마나 이제 그런 의지를 비추는가도 주요 협상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유예된 90일 동안의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를 좀 보면 그쵸, 되는 예. 거겠네요. 그 부분들이 미국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날을 보면은 재원 씨 표정을 보면은 그날 주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이제 협상을 이제 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역대 거의 최고치, 그러니까 최고치 중 하나의 투자를 얻어냈다고 하는데 또 어떤 그래서 그 같이 다음에 말할 거 한 번에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네. 역시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서 이런 분석의 의지가 같이 올라가시는 그런 것 같은데 같은 네네. 내용이어서 한 번에 하려고 이게 또 계속 지속될지 알고 싶으실 거죠? 이런 그럼. 기조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탐방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를 순방. 네, 제가 탐방이라. 순회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기업 분석 팀이라서 이제 기업 탐방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동 탐방을 네. 중동 순방을 이제 하고 있죠.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동 순회 일정이 있으신데 사우디 그리고 그 다음에 카타르, UAE 이렇게 순으로 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중동 순회 일정에서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랑 투자를 맺은 게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주식이 더 오를까요? 이런 그게 질문.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번 중동 이제 순방을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은 일단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첫 순방 일정을 우방국으로 가요. 그리고 그 첫 순방 일정이 향후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사우디를 갔죠. 한마디로 물론 트럼프 1기 때도 사우디를 갔어요. 첫 순방 일정으로. 근데 이제 사우디를 갔다는 의미는 트럼프 정책에서 에너지와 그다음에 중동의 그런 머니가 좀 중심축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투자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그 사우디가 왜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 큰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사우디 자체도 그동안에 그 오일 머니, 그러니까 기름을 파내서 번 돈을 계속 기름을 파낼 수 없으니까는 좀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질적 성장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AI 기술들이나 이런 혁신 기술들을 가져오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오일 머니를
일종의 그런 투자의 그런 일환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향후 미래의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은 매크로적인 지표에서 그런 원자재 영향력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일 머니가 미국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머니는 유가랑 많이 연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그런 영향력 같은 부분도 좀 이렇게 일 수 있고, 흔히 엔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엔캐리라고 하면은 일본의 자금들이 매크로적인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이제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일 머니 같은 경우에도 유가에 연동돼 있는 그런 판단으로 이제 전 세계 자금들이 순환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이런 오일 머니의 영향력이 올라가면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미국의 뭐 인프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니까 인프라 투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도 관세나 이런 무역에서 점차적으로 투자나 재정적인 확대나 규제 완화가 같은 조금 더 시장을 좀 달래주는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치면은 이제 흔히들 최근에 이게 트럼프 초창기 때 아니면 당선 직후에 급등했던 인프라 관련된 투자 그런 주식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적 측면에서도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 하나 지금 들었네요. 표정이 되게 무서운데. 근데 이제 좀 이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엣지를 좀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ETF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인프라 ETF도 많잖아요. 뭐 인프라 ETF는 참 많지만은 저는 인프라 하면은 그 SUPP라고 그 TCW에서 만든 그런 트랜스폼 서플라이 체인 ETF가 있거든요. 이게 ETF 목적이 그 리쇼어링에 대한 수혜를 받는 영역들을 골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쉽게 생각하면은 공장 한 개를 옮겼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주식들을 담아놨어요. 제일 비중이 높은 거는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그 폐기물 관리하는 기업들, 공장 옮기면은 폐기물 늘어날 거잖아요. 폐기물 관리하는 기업부터 뭐 벌컨 머티리얼스나 아니면 트레인 테크 같은, 벌컨 머티리얼스는 건축 소재고 트레인 테크놀로지는 그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고, 그런 기업들이 막 이튼과 같은, 이튼도 들어보셨죠? 전력기기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공장 하나를 구축하는 인프라들을 다 담아놓은 ETF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ETF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흔히 리쇼어링이라고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하고 하는데 뭘 투자해야 될까라고 뭐 잘 애매하잖아요. 그때 이 ETF를 참고하시면은 그러니까 공장의 A to Z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냉난방 공조, 폐기물, 뭐 자재부터 해서, 심지어 제가 조금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좀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윌스콧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네들은 뭘 하냐면은 그 건설 현장에 가면은 컨테이너 박스도 있죠. 그 사무실처럼 쓰는 그걸 렌탈해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로 인프라 투자를 하면 같이 늘어날 거잖아요, 수요가.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는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요. 하여튼 뭐, 이게 제가 너무 좋은 얘기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이제 툭툭 말씀드리면은 사라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여기서 그럼요. 네,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오늘 4월 CPI도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숏을 안 친 이유는 이제 오늘 이 CPI 발표가 나름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제 그 뭐지? 바텀업을 보는 사람이지만 이제 이 CPI를 통해서 네. 시장은 아직까지 안전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괜찮다를 이제 판단을 해서 저는 그랬었던 거다라고 마지막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한 6월, 7월쯤 돼야 이제 그런 관세에 대한 영향이 지표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단을 조금 더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근데 그렇죠. CPI인데 이건 뭐 시장의 악재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른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금리가 반응이 없는 것도 이유를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양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표가 딱 하나 나왔다 해가지고 사실 저희도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컨센을 물가 컨센을 상회했을 때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판단하기에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배드이스 배드인가, 굿이스 배드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지표에 대해서는. 왜냐면 연준위원도 그렇고 그런 인사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번 주 시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있는 게 있을까요? 결국엔 일단 트럼프의 일정이죠. 중동 순방이 아직 일정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러시아를 이제 갔다 온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협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나 또 미국 하원에서 그 이제 세제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금리에 대한 자격 이슈이기도 하니까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5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그때까지는 매크로 지표가 좀 중심축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그 사우디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그 트럼프를 따라간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의 개별적인 딜이나 중동에서 그런 계약을 따내오는 일론 머스크도 보니까 스타링크 계약을 네, 맞아요. 스타링크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이 중동에 가느냐 안 가느냐부터 확인을 하고 잘하고 있느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또 살펴보기 위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격 시황 토크쇼 오프 더 마켓이었습니다.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